네, 오늘은 2018학년도 10월 달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일 기준으로는 15회입니다. 지수 법칙입니다. 2에 2분의 5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에 2분의 4제곱이 되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f'x는 3x제곱 플러스 4x에서 1을 대입하면 7이 됩니다. 3번입니다. 적분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고 1하고 0을 대입해서 빼는 거기 때문에 1 빼기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4번입니다.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S5에서 S2를 빼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5를 대입해보면 55, 2를 대입해보면 10 이렇게 되니까 45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자극한은 1이 되고요. 1의 우극한은 3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지수식을 로그로 고쳐보면 양변에 10인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좌변은 0.94가 되고 우변은 로그 K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하라고 한 것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2 로그 K 더하기 로그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은 3 로그 K 마이너스 1인데 로그 K가 0.94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1.82라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죠. VT 그래프에서 거리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면 V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이제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절대값을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0보다 작다가 0보다 커지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2에서 속도가 0이라 그랬으니까 위치식에서 속도식을 얻기 위해서는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3at 제곱인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온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분의 32니까 4로 약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vt식은 4t 세제곱 마이너스 8t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4t 제곱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4t 제곱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이런 식이 되고 0에서 2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쓸 수 있는 넓이가 됐죠. 그래서 넓이 공식 12분의 최고참 계수 그 다음에 2 빼기 0의 4제곱 이런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6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은 두 갈로를 곱해서 0보다 작아지게 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는 것은 2x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x가 3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코사인 x가 1보다 작을 때를 의미합니다. 네,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구간이 0에서 파이까지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2분의 1보다 작은 범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의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코사인이 2분의 1 될 때는 60도니까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x가 3보다 큰 범위하고 3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x가 3보다 작게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2분의 1보다 큰 쪽을 생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범위를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x가 0하고 3분의 파이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를 이제 종합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3은 3.14 파이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값이죠. 3보다 크고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왼쪽은 이런 범위를 의미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도 3이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이 빨간색 범위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B하고 C하고 또 대소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A, B, C, D는 이렇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가 되고요. B 빼기 A를 하면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D 빼기 C를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3분의 4 파이 마이너스 3이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F 절대값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값 x 플러스 2 그냥 f가 아니고 f의 절대값이 되어 있는 형태가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절대값을 씌운 모양. 그러니까 절대값 x 플러스 2와 y는 절대값 x 플러스 2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가 필요하고요. 이 둘이 만나는 점 x 플러스 2하고 x제곱 마이너스 4가 만나는 점을 A로 선택하면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A가 생뚱맞게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탁 끊어지는 이런 데서 A를 결정하면은 그래프가 끊어지게 되니까 연속이 아닐 텐데 둘이가 만나는 점을 A로 결정하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그래프 두 개를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절대값 x 플러스 2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접혀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하고 2를 지나는 이차함수인데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런 이제 이차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그래프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여기 세 군데를 찾으면은 여기를 A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의 교점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이제 해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면 이곳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교점을 찾아요? x제곱 마이너스 4랑 x 플러스 2의 교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돼서요. 여기는 해가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a는 마이너스 2, 1,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은 여기 중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FA는 2다. 요거를 보고 A와 A 플러스 1의 대칭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얻어낼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지를
쌤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sin 2분의 파이 x라는 걸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y는 sin 2분의 파이 x는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 이렇게 해보면 4가 되기 때문에 주기를 4로 가지는 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4, 2, 절반하면 또 1이고 절반하면 3 이렇게 되는 사인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은 y는 k가 되죠. 그래서 k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수 함수라서 뭐 이런 식으로 y는 k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ft라는 함수는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1로 결정되죠. 즉 한 칸짜리 범위의 사인 함수와 이 y는 k라는 상수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f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 구체적인 값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f0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f0이 1이다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이거는 x의 범위가 0에서 1까지 이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한 칸짜리 사인 함수가 결정이 된 거죠. 지금 0에서 1까지면 이렇게 빨간색이잖아요. 자, 요 빨간색하고 y는 k하고 교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뜻이에요. 즉 k는 이렇게 음수에 걸쳐지면 안 되겠죠. 빨간색하고 무조건 만나야 되니까 0과 1 사이 0과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0은 1이라는 사실에서 k가 0보다는 위에 걸쳐지는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k가 1에 가깝게 붙어있는 상수함수인지 0에 더 가까운 상수함수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만약에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약에 k가 되게 높게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k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쌤이 k가 그냥 되게 높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k가 뭐 한 이쯤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교점을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쌤이 마음대로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한 칸짜리 지금 이게 쌤이 그린 파란색이 한 칸짜리 길이잖아요. 이 한 칸짜리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K랑 몇 군데서 만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범위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0일 때는 K하고 한 군데서 만나죠. 교점 개수가 한 개예요. 조금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해봐도 어쨌든 교점의 개수는 한 개죠. 언제까지 계속 한 개가 되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베타와 딱 만나는 순간까지 베타랑 딱 만나는 순간 교점이 두 개가 돼버리죠. 어디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돼버리죠. 그래서 베타랑 만나는 순간 이 왼쪽 끝은 베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베타 마이너스 1에 딱 도달할 때까지는 한 개고 요 순간 두 개가 됩니다. 그러고 딱 넘어가면은 계속 교점의 개수는 두 개가 되죠. 언제까지 두 개가 되냐면 왼쪽 끝이 알파에 올 때까지 요 때는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2개가 됩니다. 알파에 올 때도 2개가 돼요. 그 다음에 딱 여기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교점의 개수가 하나로 바뀌죠. 한 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베타에 걸쳐질 때까지는 계속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다가 베타를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교점의 개수는 하나도 없어지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K하고 전혀 안 만나잖아요. 그래서 3이 될 때까지는 이때도 교점의 개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F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F는 2일 때가 한순간밖에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죠. 그런데 FA는 2라는 것은 이제 이 2개가 되는 순간이 한순간밖에 없다는 거니까 얘들 둘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는 원래 대칭축이 1인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베타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2알파는 베타는 알파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돼서 2알파는 1 이렇게 되니까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알파 플러스 1이 베타니까 베타는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K라는 것은 2분의 1, 얘가 지금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구하라고 했는 게 A하고 B하고 K잖아요. 지금 보시면 A가 될 때까지 이 경계가 알파, 베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했는 이 알파가 A, 여기가 B가 돼서 각각 지금 제곱해서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보면은 답이 4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쌤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자, 그래서 10번은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은 함수가 굉장히 낯설죠.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a-p, a-q라는 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f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는 2a-p를 대입하고 y 자리에는 a-q가 대입된다고 생각해보면 가에 들어갈 알맞은 식은 q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역식에다가 p1을 대입하면 이제 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p1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3의 2a-1제곱 플러스 3분의 3의 2a-1제곱 이렇게 됩니다. 지금 2a-1제곱이라는 것은 3의 2a 제곱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1이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3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3의 2a 제곱 플러스 9분의 3의 2a 제곱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나의 알맞은 숫자는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식에서 3의 2a 제곱을 t라고 치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의 2a 제곱을 t라고 생각한다면 t 플러스 3, t 플러스 9는 4t라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2t 마이너스 24t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돼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이 되고, 이것은 3하고 9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3의 2a 제곱이 3이 되거나 3의 2a 제곱이 3의 제곱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2분의 1 또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에 알맞은 값은 1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나와 다에 알맞은 숫자를 m과 n이라고 했으니까 9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q2를 해석을 잘 해봐야 되는데 q2는 p가 2일 때의 q의 값이죠. 그러니까 기억식에 p2를 대입했을 때의 q의 값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식에 a는 1, 그 다음에 p는 2를 대입해보면 3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3에 2 곱하기 1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1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4분의 1이고, 이것이 1 마이너스 q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q의 값은 1 마이너스 4분의 1, 즉 4분의 3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요, 계산하면은 6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수열 문제인데 등차라는 설명도 없고 등비라는 설명도 없고 지금 주어진 점화식도 우리가 전혀 처음 보는 규칙들입니다. 따라서 쭉 나열해 봐야 되겠다. 핵심은 나열이죠. 그런데 지금 이 b의 값을 알아내는 게 목적인데 bn이라는 수열에 an도 끼어 있기 때문에 먼저 an의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bn의 규칙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열 an에 대한 규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2는 1, a1도 1이라고 그랬고 a3은 어떻게 돼요? a3은 a2제곱 마이너스 a1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 빼기 1이 돼서 0이 됩니다. a4는 a3의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이니까 0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5도 a4의 제곱 마이너스 a3의 제곱이니까 1 빼기 0이 돼서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a6은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니까 0, a7도 0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a8도 1제곱 마이너스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돼서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10까지만 한번 적어봅시다.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1, 0, 마이너스 1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수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bn을 나열하면서 지금 문제는 b1을 찾아라고 했죠. k 값을 물었으니까 b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b20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b20부터 b1까지 이렇게 거꾸로 쭉 내려가면서 수열을 적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점화식을 bn 플러스 1 더하기 bn an 더하기 n 쌤은 이렇게 고쳐 놓고요. 쭉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러니까 n에다가 19를 대입하면 b19는 a19 더하기 19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또 18을 대입하면 또 17을 대입하면 또 16을 대입하면 이렇게 쭉 나열이 돼서 2를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좌변에서 B20하고 B1만 남기기 위해서는 좌변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빼야지 지금 B19랑 밑에 있는 B19가 날라가겠죠. B18에는 그런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니까 여긴 다시 더해줘야지 B18이라는 항이 날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번갈아 가면서
홀수 번째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짝수 번째에는 플러스를 붙여주면서 항을 쭉 더하고 빼기를 해주면 좌변에는 B20 더하기 B1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변에는 A19 마이너스 A18 더하기 A17 마이너스 A16 뭐 이런 식으로 짝수 번째에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고 홀수 번째에는 다 플러스가 붙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도 홀수 번째에는 다 플러스, 짝수 번째에는 다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은 14 플러스 K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A와 관련된 항들을 다 정리해 볼 건데 A와 관련된 항들은 우리가 아까 규칙을 봤듯이 3개씩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A19 마이너스 A18 더하기 A17 마이너스 A16 더하기 A15 마이너스 A14 더하기 A13 마이너스 A12 더하기 A11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A19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 A2, A3, A4가 1, 0, 마이너스 1이 반복되고 있죠. A5, A6, A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 돼서 19, 18, 17 얘들이 해당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번째도 부호가 바뀌긴 하지만 1 더하기 0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다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들은 쭉 더해가지고 A10, A9, A8, A7, A6, A5, A4, A3, A2 이렇게 될 때까지 전부 다 0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A1만 딱 남는 거죠. 그 다음에 19, 18, 17, 16 애들은 전부 다 이제 계산 결과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19, 18, 17, 15, 13, 11, 9, 7, 5, 3, 1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이 9개 있어요. 그러니까 1이 9개에다가 마지막에 1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A1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변은 1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에는 절대값 기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절대값 기호는 범위를 나누어서 다시 쓰세요 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f가 g보다 더 클 때는 f-g 그 다음에 g가 더 클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f 플러스 g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hx라는 함수도 f가 더 클 때는 그냥 fx 이렇게 정리되고 g가 더 클 때는 gx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f하고 g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이 교점을 찾아야지 정확하게 어디서 구간이 나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5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hx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교점은
2하고 5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낸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x축, y축, 직선 4,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면 여기 이 부분하고 4, 이 부분, 지금 쌤이 빗금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적분을 해야 되겠죠. 0에서 2까지 이참수를 적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fx, dx 이렇게 적분하면 될 것 같고 2에서 4까지는 gx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인데요. 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적분하면 되고 여기는 x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2를 대입하면은 3분의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0 이렇게 되고 뒤에는 16 빼기 4가 돼서 3분의 8 플러스 8 뒤에는 플러스 6 이렇게 돼서 14 더하기 3분의 8이 됩니다. 이것은 3분의 42 더하기 8이니까 52라고 할 수 있고요.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이제 그래프를 생각해서 푸는 문제인데 특히 나 조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 조건은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x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도 성립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f0이 0보다 크다면 f0은 f0이 돼서 성립해버리죠. 그래서 f0이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f0이 음수가 되면은 f0이 0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게 모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f0이 음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억. 지금 f'x는 3차 함수인데 0하고 2는 확실한데 a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a가 만약에 0이라면 x제곱 x-2가 되기 때문에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0하고 0에서 중근을 가지고 2에서 1을 가지는 이런 3차 함수가 됩니다. 자, 이건 도함수니까 우리가 부호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0하고 2를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그려지고요. 이때 x축은 f0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 위에 이런 식으로 x축이 지나가야 되겠죠. 자, fn은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맞습니까? 두 실근 가지는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이번에는 a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래요. 자, 그러면 f'은 0하고 a하고 2를 해로 가지는 이런 3차 함수가 되겠죠.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f0은 음수니까 x축은 무조건 이 f0보다는 위에 형성이 돼야 되겠죠. x축. 그 다음에 fn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양수예요. 자, 근데 지금 이 극소, 이 점에 대한 언급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은 x축 밑에 있을 수도 있고 x축 위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냐?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짓인데 왜냐하면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두 실근만 갖게 되니까 니은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디귿 봅시다. 디귿은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죠. fx 절대값 fx 마이너스 f2 절대값.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를 f2 2의 함수값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가 2라면 여기 이 선, 이 f2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리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요. 자, 4차 함수를 접어서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삼중근을 가지는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f2가 될 거고요. 2의 함수값이니까 f2가 될 거고 이것을 접어 올렸을 때 여기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가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2에서 3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a가 2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 극소가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k와 0의 위치가 확실하게 정해지죠. k는 0보다 왼쪽에 있다. 즉 디귿은 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3번은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에서부터 AN을 우리가 써볼 수 있어요. 첫째 항은 1이라 했으니까 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다시 고쳐서 써보면 nd-d 플러스 1이라고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bn은 형태가 시그마, 그러니까 bn은 k는 1부터 n까지 ka, k 이런 형태들의 수열을 다 더한 것이죠. 근데 ak 대신에 kd-d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k제곱 d 플러스 1 마이너스 d k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B12 715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0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d 곱하기 6분의 10, 11, 21 더하기 1-d 2분의 10, 11 이렇게 되고요. 지금 2분의 10 곱하기 11을 묶어내면은 3분의 d 곱하기 21 더하기 1-d가 남아요. 요거는 7d이기 때문에 2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6d 플러스 1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계산해 보면은 55 곱하기 6d 플러스 1인데 이것이 715가 된다고 했어요. 715를 55로 나누면 13이 됩니다. 그러면 6d는 12가 돼서 d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n을 다시 적어보면요. bn은 d가 지금 2라고 했기 때문에 d 자리에 2를 넣어서 생각해보면 3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는 것은 n 곱하기 n분의 1을 분모에 붙여서 1부터 10까지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분의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을 계산하라는 것과 같고, 이것은 3분의 1 시그마 n을 1부터 10까지 n 더하기 시그마 n 1부터 10까지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것과 같습니다. 요 시그마 부분은 공식으로 해주면 2분의 10 곱하기 11이 되고요. 여기는 상수죠.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분하고 3분의 110 마이너스 6분의 10 이렇게 되는데 6으로 통분해보면 6분의 210이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은 35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많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중간의 것을 제곱하면 양옆의 것의 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양수 a는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가 첫 번째 극한에서 fx의 시작이 2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극한에서 fx가 x-2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fx는 2x-2 x 플러스 k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극한에서 대입해보면 2x-2 x 플러스 k는 7이다 해서 x-2가 약분되고 x를 2로 보내줬을 때 4 플러스 2k는 7이 되므로 k는 2분의 3이 돼서 fx가 2 곱하기 x-2 x 더하기 2분의 3이라는 식으로 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f4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4를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2분의 11이라서 22가 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선생님이 이제 윗끝에 미지수가 있는 함수잖아요. 정적분인데 이런 함수를 면적함수라고도 하고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라고 합니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때 쓰이는 함수이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에 쓰이는 차함수와 더불어서 미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함수를 풀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순서를 하면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어요. 양변에 아래 끝 x는 a를 대입합니다. 그럼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해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은 이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좌변에는 a 대입하면 0이죠. 우변에는 a를 대입하면 3분의 1 a 세제곱은 9가 돼서요. a 세제곱은 27이기 때문에 a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fx가 되고 우변은 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f3을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9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함수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여기 a 좌표가 x좌표가 1이고 무게중심의 좌표가 3,0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게중심이 있는데 무게중심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2대 1이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한 칸 여기가 1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x좌표가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까지 알아냈으면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b의 좌표는 4, 로그 2의 4가 되고요. c의 좌표는 4, 로그 2분의 1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3이고 밑변의 길이는 로그 2의 4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의 4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계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2분의 3이고 이것은 여기 2분의 1이 2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가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로그 2의 16이 됩니다. 이것은 2의 4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4가 되니까 답은 6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보통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만들어지는 경우 이 공통각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 이 문제처럼 알파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의 관계로 딱 관계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닮음이나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문제가 보조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특정한 각을 세타로 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각을 세타로 둘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선생님은 지금 이 두 선분이 AD와 BC가 평행하다는 사실에서 이 억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타와 관련된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던가 지금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딱 안 보이죠.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 보조선을 하나 생각할 겁니다. 이런 보조선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 세타 여기를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이 빨간색의 길이를 쌤이 h라고 소문자 h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8 루트 2분의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정의를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왜냐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3 루트 3은 2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돼서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3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밑변은 루트 13이고 코사인은 4분의 루트 13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은 지금 정의에서 8 루트 2분의 HD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HD의 길이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루트 13 곱하기 8 루트 2다 라고 하면 2 루트 26 그러니까 이 길이가 2 루트 2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에서 구한 값과 2번에서 구한 값이 같다라고 해보면 h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8 루트 2니까 2 루트 6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서 AH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AB 제곱 그러니까 27 제곱하면 27이니까 27 빼기 2 루트 6의 제곱 그러면 24잖아요. 그러면은 루트 3이 돼서 요 길이는 또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h 곱하기 윗변 bc 더하기 아랫변 ad가 되는데요. h가 2 루트 6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2 루트 26에서 루트 3을 뺀 거고요. ad의 길이는 2 루트 26에서 루트 3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루트 6 곱하기 루트 3이 소거되고
4루트 26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루트 26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가 되고요. 그러면은 s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6 곱하기 26 곱하기 6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13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렇게 13으로 나누면은 12 곱하기 16이니까 이렇게 돼서 답은 19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빨간색 보조선을 생각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문제는 가족권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가족권만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푸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래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인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에서 t까지 적분한 것과 2a-t에서 2a까지 적분한 것이 같다는 것은 대충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0과 2a의 중점, 즉 대칭축이 x는 a다라는 사실입니다. 21번에서는 이 가족권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면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칭축이 a인 것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 다음에 2의 위치도 사실 정확하지 않은데 대충 2가 한 이쯤 있다고 했을 때 이 나에서 첫 번째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넓이를 a, b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값이 2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적분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a 더하기 b 이렇게 양수인 것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9분의 2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립하면 a 부분의 값과 b 부분의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더해보면 2b는 9분의 18 더하기 22니까 40 이렇게 돼서 b는 9분의 20이 된다는 a는 9분의 22에서 이 b 9분의 20을 빼는 거니까 a는 9분의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fk는 0이고 k의 범위는 a보단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0되는 이 두 점 중에 하나는 k인데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지금 k로 주어져 있다는 거겠죠. 자, 이랬을 때 k에서 2까지의 적분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k에서 2까지 fx dx는 뭐가 되겠어요? 이 넓이도 역시 a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있는 거 두 개에다가 b 더했는 것을 계산해봐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9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모 분자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2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을 보겠습니다. 22번은 처음에 쌤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가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등식이 a-t를 넘겨서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접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인지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결론은 이 문제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식변형을 해봅시다. f'(a) a-t 마이너스 fa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적었는데 요런 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가 안 맞냐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가 보통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t-a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f 프라임 a t 마이너스 a 플러스 fa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시 쓸 수 있고 이 식의 의미는 f 프라임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는 y라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 t,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 fa에서의 접선이 언제나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언제나라는 것은 t 값에 관계없이 항상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풀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t 값에 관계없다는 말은 이제 t는 지금 변하는 값이거든요. t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값이기 때문에 t 값에 관계없이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t는 변하는 값인데 t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t로 묶어낸 형태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0이고 이 부분도 0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요. f 프라임 a t는 a f 프라임 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 t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f 프라임 a 0이고 뒤에 부분 a f 프라임 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1도 0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것이 6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6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f 프라임 6은 0이고 6이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되어서 f6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정적인 식 두 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뒤로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f는 3참수고 f 프라임 6은 0이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가 이제 6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이 극대값의 x좌표를 6이라고 생각하면 이 뒤에 부분에서 안 맞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6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6이 극대의 x좌표일 수도 있고 극소의 x좌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여기가 이제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t의 범위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2하고 k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인 t,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k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6을 넘어가는 범위에서 이 t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되고 지금 이 그림이 이제 딱 맞아 떨어진다. t, 마이너스 1이고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k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x식을 이렇게 바로 적을 수 있겠죠. fx 정확하게 얘기하면 fx 마이너스 1은 6에서 중근을 가지고 2에서 해를 하나 가진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fx는 x 마이너스 6의 제곱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f8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답은 39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반 사건이라는 말과 독립 사건이라는 말을 구별해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독립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지금 A가 6분의 1이래요. 근데 A, B 합쳐서 3분의 2라 그랬으니까 B는 3분의 2 빼기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4 빼기 6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자, 이것은 통분해서 생각해보면 3x로 통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각각 6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했을 때 분자에서, 그러니까 합해서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 8제곱의 개수를 생각하라는 것과 같죠. 그러면 3x제곱을 4개 뽑고 1은 2개 뽑으면 되겠죠. 6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 6시 2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제곱의 개수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3의 6제곱이 있고 분자에는 3의 4제곱과 6시 2는 15거든요. 그래서 9분의 15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은 3분의 5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지니까 이항 분포에서 시행의 수는 36이고 3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6분의 2, 즉 3분의 1,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x의 분포죠.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돼요? 평균은 36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되고, 분사는 36 곱하기 3분의 1 하고 그 이외의 확률 3분의 2까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3분의 24, 즉 8이 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번은 월 식료품 구입비를 x라고 하면은 x는 평균이 45만원,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16가구를 추출하는 거죠. 추출하게 되면 분포가 표본 평균으로 바뀌면서 평균은 그대로 되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4분의 8이 돼서 2의 제곱으로 이렇게 x바의 분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44만원에서 47만원일 확률을 물었죠. 44에서 47일 확률을 물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한 이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시키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쌤이 이렇게 대충 해보면 자, 이것은 0에서 1까지의 확률과 0에서 2분의 1까지 확률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8, 2, 3, 5 이렇게 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입니다. 27번은 지금 흰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2개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갑이 공을 꺼내는 거에 따라서 을이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수용도를 이용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갑이 꺼낸 흰 공의 개수는 지금 2개를 꺼낼 때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을이 뽑는 흰 공의 개수, 그러니까 나머지 3개에서,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2개 뽑았다 쳐요. 그 나머지 3개에서 흰 공을 뽑는 개수는 흰 공을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고 하나 뽑을 수도 있고 2개 뽑을 수도 있는 거죠.
값이 흰 공을 하나 뽑았을 때는 역시 흰 공을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고 하나만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값이 흰 공을 두 개 꺼냈다면 흰 공을 하나도 못 뽑을 수도 있고 흰 공을 하나만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금 문제를 읽어볼게요. 갑이 꺼낸 흰 공의 개수가 을이 꺼낸 흰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을이 꺼낸 흰 공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그러니까 요 경우하고 이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을이 꺼낸 공이 모두 검은 공일 확률. 그러니까 을이 두 개 다 검은 공만 뽑아야 되니까 흰 공을 하나도 뽑지 않은 경우, 이렇게가 분자가 되겠네요. 라고 써놓고 여기 파란 거를 분모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란 거 3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꺼냈는데 흰 공은 하나 꺼내고 검은 공도 하나 꺼냈겠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에서 또 2개를 뽑는데 흰 공은 하나도 안 뽑고, 그러니까 지금 흰 공은 하나를 뽑았으니까 2개 남는단 말이에요. 흰 공은 하나도 안 뽑고 검은 공은 하나 남았는 거에서 2개를 다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생각을 안 해줘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는 2개 뽑혔고요. 3개 중에 검은 거는 2개 중에 하나도 안 뽑혔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 을 차례가 돼서 3개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거는 하나 남았는 거에서 하나도 안 뽑았고 검은 거는 2개 남았는 상황에서 2개를 다 뽑습니다. 자, 플러스 요 밑에 경우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는 3개 중에 2개를 뽑고 검은 거는 2개 중에 0개를 뽑았어요. 곱하기 이제 을 차례가 됐는데 흰 거는 하나 남았는데 하나 뽑고 검은 것은 2개 남았는데 하나 뽑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분모를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보면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2이고 이때 분자는 요 부분이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30분의 3 더하기 6분의 30분의 3이다. 이렇게 돼서 9분의 3이니까 답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28번 문제는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지금 A, B, C, D를 곱해서 2의 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형태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A도 2의 거듭제곱이 포함되어 있고 3의 거듭제곱이 포함된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의 A, B, C, D를 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x1, x2, x3, x4를 다 합쳐서 n이 된다고 할 수 있고 3의 지수들도 다 합쳐서 n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 B, C, D를 더해서 짝수가 된다는 것은 4개 다 짝수이거나 2개만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 B, C, D가 모두 짝수인 경우는 x1, x2, x3, x4는 n에서 얘들 이 2의 거듭제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1 이상씩 x들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y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4h고 1을 하나씩 썼기 때문에 n-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은 그냥 4hn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알맞은 식은 n-4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1, x2, x3, x4 중에서 2개가 0이다 라는 것은 4개 중에서
0 되는 거 두 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4C2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x3, x4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EHN-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수인 부분 y1, y2, y3, y4가 n인 상황에서 y1과 y2, 그러니까 지금 x1, x2는 0이 됐기 때문에 얘들은 또 하나씩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hn-2가 된다고 할 수 있어서 여기는 n-2, 나의 알맞은 식은 2hn-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에 6을 대입하면 2, 나식에 7을 대입하면 2ho, 다식에 8을 대입하면 6이 되는데요. 2ho가 6co5기 때문에 6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14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은 이제 대칭성을 이해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x의 분포가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표준화 해보면 z 이렇게 하고 k-50 나누기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쯤이라고 할까요? k-50보다 큰 부분하고 이쪽은 또 표준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kp가 z보다 작거나 같다. k-65 나누기 지금 제곱을 한다고 생각하면 2 시그마잖아요. 그래서 2 시그마분의 k-65보다 작은 부분의 넓이가 같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개의 값은 0을 기준으로 대칭인 값이 되겠죠. 따라서 부호를 바꿔서 2 시그마분의 65-k는 시그마분의 k-50이라고 할 수 있고 시그마 약분해주고 65-k는 2k-100 그리고 3k는 165 55 k의 값이 5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0.1056이 된다는 것은 이 부분 요 흰 부분의 넓이는 0.5를 빼보면 3944 0.3944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값이 z 값이 1.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그마분의 k-50이 1.25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k가 지금 55라고 했으니까 시그마는 1.25분의 5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100을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25분의 100이 되어서 4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랑 시그마를 더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답은 5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은 지금 5개의 공이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2개는 별 스티커가 붙어 있고 3개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 2개로 나뉜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2장을 꺼낼 때 별 모양의 스티커를 하나씩 꺼낸 2장에다가 별 모양의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이고 다시 집어넣는 이런 시행을 2번 시행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시행에서 뭘 뽑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시행의 경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수영도를 이용해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한 다음에 확률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행을 하기 전에는 별표 스티커가 이렇게 별표 스티커가 있는 걸 쌤이 1이라고 해볼게요. 별표가 없는 거 3개, 있는 거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 전에는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1회 시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해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를 두 개 이렇게 꺼낼 수 있죠. 그러면은 22000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쪽 뒤에 그룹에서 두 개를 골랐다고 생각하면 1111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뽑았다고 생각하면 21100이 되겠죠. 이게 이제 한번 시행하고 났을 때 스티커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첫 번째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서 다 뽑았다. 그러면은 33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그룹에서 다 뽑았다. 2211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씩 사이좋게 뽑았다. 이렇게 뽑으면은 32100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그룹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룹이 두 개밖에 없어서 첫 번째 그룹에서 두 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22110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룹에서 두 개를 뽑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앞에 거 하나 뒤에 그룹에서 하나 이렇게 뽑았다면 2111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는 그룹이 세 개나 있어요. 그룹이 세 개나 있는데 첫 번째 그룹에서 두 개를 뽑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그룹에서 두 개를 뽑았다면 22200,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에서 두 개를 뽑았다면 21111,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서 뽑았다면 32100,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번째 그룹에서 뽑았다면 31110,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에서 뽑았다면 221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라고 했는 게 뭐냐면 별 모양의 스티커가 3개가 붙어 있을 때를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경우 이 네 가지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시행이죠.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을 때 2개짜리 그룹에서만 2개를 뽑았다. 그러니까 3개짜리 그룹에서 하나도 안 뽑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2개짜리 그룹에서만 2개를 다 뽑은 거예요. 그다음 요 경우는 첫 번째 시행은 똑같죠. 그러니까 5C 2분의 2C2 곱하기 3C0까지는 똑같은데 두 번째 시행을 할 때는 첫 번째 그룹에서 하나, 두 번째 그룹에서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C2 할 때 2개짜리에서 하나, 3개짜리에서 하나 이렇게 했다는 거고, 지금 요 경우는 첫 번째 시행에서 하나씩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5C2를 할 때 2개짜리 그룹에서 하나, 3개짜리 그룹에서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올 때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그룹에서 하나, 두 번째 그룹에서 하나 해야 3, 2, 1, 0,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 그룹에서 하나 뽑고 두 개짜리 그룹에서 하나 뽑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첫 번째 시행은 똑같겠죠. 근데 두 번째 뽑을 때는 3, 1, 1, 1, 0이 됐다는 거는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뽑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한 개짜리 그룹에서 하나, 두 개짜리 그룹에서 하나를 뽑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6,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2, 10분의 6 곱하기 10분의 2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100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12 더하기 12 이렇게 돼서 100분의 3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31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